먼저 첫 번째 발표는 현재 영남대학교 부총장님이시자 한국교양과정학회장을 맡고 계신 김재춘 교수님께서 통합연합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김재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25분으로 주어져 있는데 제가 만들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그 자료집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최종본 오늘 발표할 자료 만들다 보니까 33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급해갖고 대강의 얼개만 제시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완전 엉터리로 제시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굉장히 좀 거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100%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참고하는 자료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강원대학교 현황 간단히 좀 맥락을 한번 살펴보고요. 외국대학 사례 간단히 좀 살펴보고 특징들 분석한 다음에 우리 통합강원대학교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과 교양교육 소론입니다. 대학은 시대에 따라 늘 변화해 왔다. 자, 여기서 이제 시대가 변하는데 지켜야 할 대학 교육의 본령이 있는가? 시대가 바뀌면 교육의 본령이 바뀌어야 되느냐? 시대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양교육이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자, 모든 학생에게 공통된 교양교육을 제공할 거냐? 아니면 학생 각각 필요에 맞는 개별화된 교양교육을 제공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이후에 전개될 교양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소론교육을 제시해봤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 선정과 교양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양교육의 의미와 목적. 자, 교양교육의 의미와 목적. 우리 앞에 손동현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교양교육을 빌딩으로 좀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빌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빌딩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저작적으로 정의를 해봤어요. 교양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T형 인재의 이 depth 쪽이 전공이라면 T형 인재의 이 breadth 이쪽 부분을 교양교육이라고 좀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딩과 같이 전통적으로 교양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부분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 발표 전체를 듣고 나면 상당히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원대 강릉 원주대 현황 분석 간단하게 아주 개요만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수 학점이 교양과정교육 32학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3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강릉 원주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로부터 시작되지만 일반학과라는 것은 의대라든가 간호라든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과는 33 플러스 알파로 되고 있고 이게 3개의 영역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형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컬 대학 제안서에 나타난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글로컬 대학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강원 공유형 교양대학, 다시 말하면 강원 통합 강원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플레이 나와 있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통합 강원대학교의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주로 애국대학 사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대학의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학이 미국 대학과 유럽 대학인데 유럽 대학은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후반에 볼로나 프레스가 진행되면서 미국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사, 석사, 박사식의 제도가 원래 독일은 바로 석사하고 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미국식으로 바뀌었고 교수 임용 방식, 학생들 평가 방식
학생 평가도 지금 미국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독일도 ABCD로 해갖고 비율을 따지고 상대방 하는 방식으로 많은 게 미국식으로 바뀌고 프랑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대학에 대한 패권은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세계 대학의 영향력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학 중에서도 제가 5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버드 대학 가게 되면 누가 뭐래도 미국의 대표 대학입니다. 최초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대학의 원형 종합대학을 처음 만든 것도 미국이고 미국 역사에서 하버드에 가는 위상이 여러 차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 대학으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살펴보고 스탠포드 대학교 잘 아시죠? 실리콘밸리 만들었던 가장 그 요즘에 이른바 IT라든가 AI 부분에서 앞서가는 대학 중에 하나. 자, 브라운 대학교.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이 세션에서 하고 있는 게 무전공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장 오랫동안 50년 이상 해온 아이비리그 대학 브라운 대학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린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은 공학혁신대학으로서 아주 우리나라 총장님들, 공대 학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 대학이고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공학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펩슨 칼리지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는 기업가를 기르는 교육을 한다. 노동자나 직장인이 아니고 기업가를 기르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지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컬 대학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글로컬 대학과 관련돼서 볼 때 실리콘밸리 대학, 브라운 대학의 무전공 입학, 올린 대학의 공대교육 혁신 공대교육 혁신은 산학협력이죠. 또 뱁슨 칼리지는 창업과 관련되고 기업가 정신 길러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글로컬 대학이라는 맥락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가장 연결 가능성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스터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봅시다. 대표 대학. 하버드 대학은 교양교육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상 간단히 이야기하면 128학점이 졸업학점인데 그중에 36학점이 교양학점이고 플러스 애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국어 2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물론 분배 이수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 부분 제너럴 에듀케이션 보게 되면 원래는 5개 영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삭제돼 갖고 4개 영역에 한 과목씩 균형 잡게 이수를 해야 되고 배분 이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배분 이수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인문학, 사회과학, 이른바 자연과학 중에서 한 과목씩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전공 과목 중에서 인문학 쪽이 하나, 사회학 쪽이 하나, 사회과학 쪽이 하나, 자연과학 쪽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데 교양 과목용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각 분야의 전공으로 편성된 것을 다른 전공 학생들이 가서 들으면 교양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중설강이라는 제도 있죠. 전공 과목인데 들으면 교양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거고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과목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SA2라든가 AP 과목이라든가 IB라든가 고교에서 이수한 외국어 과목, 대학 시험 또는 자기가 외국어를 잘한다는 걸 증명해내면 다 학점을 인정해줘서 실제로 하버드 같이 이 좋은 대학에서는 외국어 조건을 강자로 이수한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왜? 이미 고등학교 때 I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2호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교양교육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의 대학이 3,900개 정도 있거든요. 3,900개니까 어마어마한 대학이잖아요. 이 많은 대학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대학이 교양교육이 어떠냐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어요. 3,900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일반적인 대학들은 하버드대 모형을 가장 많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4개는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혁신하는 대학들인데 우리나라에서 글로컬 사업들도 그런 4개의 대학을 주로 벤치마킹 한다든가 그와 연관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혁신하는 대학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글로컬이 지향하는 그런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오늘 제 발표 내용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버드 부분, 하버드 대학 한 가지 빠졌는데 이 부분 봅시다. 하버드 대학이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이제 몇 개 전공 부분을 가져갖고 해왔거든요. 전공의 기본 이수 조건이 보통 44학점에서 48학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을 하게 되면 보통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세 과목 더 듣게 돼 있어요. 같은 전공. 이게 전공인데 이수 학점이 다르다는 거죠. 또 그리고 좀 관련되면 좀 달라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이 부분을 좀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 교양대 전공대 선택의 비율을 따져보면 교양이 외국어를 교육 과목으로 이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34대 전공이 38, 일반 선택 28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 교양이 30%대 정도가 차지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일반 대학들의 대체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굉장히 혁신적인 성격의 대학들의 교양교육까지 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글로컬 대학하고 굉장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탠포드 봅시다. 스탠포드를 보게 되면 180학점은 졸업학점에서 60학점이 교양학점이에요. 자, 여러분 학점이 많죠. 많은 게 뭐냐면 스탠포드는 쿼터제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시메스터는 보통 15주가 평균이고 한 12주에서 17주까지 가요. 그런데 쿼터는 10주밖에 안 해요. 10주라니까 180학점을 이수해야지 시메스터 뒤로 하면 120학점이 나와요. 왜? 15주로 잡고 10주로 잡으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학점이 180학점이 많은 게 아니고 쿼터이기 때문에 180학점이지만은 시수로 계산하면 120학점하고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0학점에 60이니까 약 33% 정도 되죠. 그 플러스 애국어. 그래서 이것도 스탠포드도 교양학점의 비중으로 따지면 하버드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Ways of Thinking and Doing이에요. Ways라는 그 영역을 도입해가지고 8개 영역에서 11과목 30학점 이수하게 해갖고 있거든요. 이게 교양학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Ways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역량이에요, 역량. 그러니까 교양교육을 제시하는데 역량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하면 25분 다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고 나머지는 글쓰기와 수사인데, 글쓰기와 수사가 되게 재밌어요. 수사학인데 세 과목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세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과목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가 아니고 연구 방법과 관련된 글쓰기, 전공과 관련된 글쓰기. 그래서 교양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공 쪽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글쓰기 과목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인증시험으로 대체 가능하고 있고, 여기에는 교양교육 과정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스탠포드는 칼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교양교육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칼리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양교육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ESF라든가 SL이라든가 이탈릭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교양과역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웨이스를 이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봐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에스thetic and interpretive 갖고 미적 또는 해석적으로 한 데는 인코리라고 되어 있어요. 인코리. 인코리 뭐예요? 탐구 역량이죠. 탐구 역량. 밑에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저쪽에 보면 8번째 보면 소셜 인코리가 되죠. 사회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 사실 스탠포드는 교육 과정을 교양만이 아니라 전공도 모든 걸 역량 중심으로 만들고 단과대학까지 역량 중심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양에서 역량 중심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양 과목을 들어라. 그래갖고 아주 이제 구체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컨텐츠를 뭐라 할 거냐는 학생이 관심 있는 게 해라. 예를 들어서 이 역량을 기르는데, 해석 역량을 기르는데 나는 문학을 읽고 싶다. 문학 중에 누구 읽냐? 셰익스피어 하고 싶다. 셰익스피어 읽어라. 공부하면 돼요. 이게 컨텐츠하고 역량을 구분하는 거죠. 역량과 콘텐츠를 결합시켜가지고 교양을 이수하게 하는 상당히 독특한 방법인데, 지금 교양교육 과정에 그만큼 충분히 반영은 안 되는데 원래 교양교육 과정 개발할 때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하버드에는 교양만이 아니라 전공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양 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탠포드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서 가장 교양교육 과정 다운 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과목인데,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교양교육 과정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SL입니다. SL이 뭐냐면 기숙사에 사는 애들끼리 자유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 자유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학생들한테는 집중적으로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1년 동안에 3학기에 걸쳐, 쿼터이기 때문에 3학기예요. 3학기에 걸쳐가지고 학기당 8학점씩 24학점 인정하게 해줘요.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매주 50분씩 3번 강의에 참여해야 되고 105분 토론을 2번 참여해야 되고 매주 이벤트 한번 참여해야 되고, 이벤트라는 게 유명한 인사 초청해갖고 듣는다든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참여해야 되고, 저 공부하는 내용들은 주로 역사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던 막스라든가 니체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아렌트라든가 탈식면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또는 어떠한 그 사건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공부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폭넓은 깊이 있는 인류 문명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애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쪽에 관심 있는 애들을 같은 기숙사에 살도록 해갖고 그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다. 이 애들이야말로 어느 대학보다도 더 심화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교양교육을 받고 있다. 그 밑에 이탈릭이라는 것은 또 이건 예술에 대해 관심 있는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대안교육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게 스탠포드 대학의 특징입니다. 자,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자, 아이비리그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69년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50년 이상 동안 무전공 입학을 해오고 있고, 지금 이 글로컬 대학에서 무전공 입학을 굉장히 강조할 때는 이 브라운 대학의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브라운 대학의 중요한 사례는 뭐냐면, 브라운 대학은 교양이나 전공에 이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수경이 없어요. 이제 교양으로 초점을 맞추면 교양 과목 자체가 없어요, 아예. 교양 이수 규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다시 말하면 졸업 규정이 4학점짜리 30과목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4학점짜리 30과목 120학점이죠. 4학점짜리 30과목 이수하게 있고, 전공별로 전공 이수학점이 달라요. 전공별로 전공 이수학점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전공별로 이 전공 이수학점이 적은 데는 10과목 30학점이죠. 많은 데는 21과목 63학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양이 아예 없어요. 교양 과목에 대한 교양 과목도 없고 교양 이수학점도 없어요. 전공을 제한 나머지는 자기 전공의 타 전공 분야 과목을 들으면 돼요. 타 전공 과목을 들으는 게 일종의 우리가 교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대학으로 치면 교양 과목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이중설과만 할 수 있어요. 나는 철학 전공인데 심리학과 과목 하나 듣고 교양으로, 철학과 생물학과 가서 듣고 물리학과 가서 듣고 이렇게 들으면 그게 교양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운 대학은 상당히 독특한 방식의 교육까지 운영하고 있다. 유일하게 필수로 있는 게 글쓰기 과목이에요. 글쓰기 과목도 1학년 때 하는 게 아니고 1학년, 2학년 때 한 과목 기초, 또 전공 들어가서 3, 4학년 때 한 과목, 이렇게 해갖고 전공과 관련된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올림공과대학인데, 올림공과대학은 공대가 중심이에요. 공대가 중심이다 보니까 교양 과목이 되게 적습니다. 교양 과목이 전체적으로 28학점이에요. 23%밖에 안 돼요. 23%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교양 과목에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AHS라고 하는 교양 과목, Art and Human Science, 그러니까 인문학 AHS하고 기업가 정신 과목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뭔가 기술을 공부해가지고 창업도 하고 기업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제 이루어하는 교양교육과 기업가 정신을 합쳐가지고 28학점을 하게 해요. 전체 학점에 23학점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공대 쪽에서는 교양 과목을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제 적게 이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걸 인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기업가 정신을 포함해 가지고 교양이라고 하는 게 28학점이고 나머지는 수학, 과학, 공학 쪽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리인 공과대학에서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양교육 과목 AHS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상당히 공학과 관련된 교양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히스토리인데 어떤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오브 테크놀로지.
기술 과학에 대한 역사 또는 디지털 아이, 디지털 눈에 대한 부분이죠. 보면 identity from the mind and the brain 해갖고 바로 몸과 정신과 육체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양이라고 했을 때 그 보통 인문사회적인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양 과목이라기보다는 공과대하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성격의 교양 과목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적게 제시하고 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공대 쪽에서도 굉장히 아마 그 교양에 대해서 좀 요즘 전공 기초를 집어넣으면서 교양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거하고 같은 흐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펩슨 칼리지는 기업가 육성대학인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가 육성대학이고 원래 목적이 취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창업하는 게 목적이다. 기업 경영하는 게 목적이다. 기업가를 길러내는 대학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수학 중에 절반이 교양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어긋나는 거죠. 이게 취업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기업가를 길러내는 걸 가장 중요시하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교양을 50%는 하고 있다. 이 점은 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대학의 교양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중급, 상급이 교양과 전공을 다 세 수준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 4과목을 편성하는데 4학점짜리 전공 2개, 교양 2개를 매 학기마다 편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전공과 교양을 매 학기 비슷한 비율을 같이 하게 해놓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고 하면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교양인지 전공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교양이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양인지 전공인지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펩슨 칼리지는 전공이 경영 하나입니다. 경영 하나고 부전공을 다양하게 경영학 세 분야래요. 그런데 모두가 대학 졸업 이수학점의 절반을 교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과목들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봅시다. 이제 종합해 보면 미국 대학 교양교육과정 종합하게 되면 교양 이수학점을 보게 되면 교양 이수학점이 하나도 없는데도 50%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아까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고 했죠. 없고 굳이 해석을 해주면 이중설경처럼 다 전공의 과목을 들으면 이 브레스라는 의미에서 교양으로 간주를 해준다. 그리고 도리어 펩슨 칼리지 가치로 취업을 강조하는 대학인데 기업 경영을 강조하는 대학인데 도리어 거기서는 교양을 50%나 걸쳐 있다. 그리고 또 교양 과목의 특이성이 타 계열 전공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든가 역량 중심으로 과목을 편성한다든가 공대 관련 전공을 많이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국어 과목의 일반적 쓰기보다는 전공 관련 쓰기라든가 연구 방법 관련 쓰기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종류의 쓰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애국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체 인정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방금 살펴본 미국의 혁신 대학들의 교양 교육의 굉장한 특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미국의 내가 5개 대학의 교양 교육 과정을 쭉 비교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입니다. 거의 누가 시킨 것처럼. 미국에서는 교육부에 시키지도 않을 텐데 거의 똑같은 말들이 모든 학교 교양교육까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은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시간도 없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강원대학교, 통합강원대학교 교양교육과정의 방향 설정 원칙 근거. 자, 이게 쭉 정리해놨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들 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계. 이게 뭐 빠졌는데. 이게 오늘 자료에 노로 잘못되어 있어요. 단열체계 유지하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교양교육 편성 예시. 봅시다. 통합강원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운영체계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개인이 혼자 발표하면서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의사결정이 산물로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거든요. 의사결정하려면 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산물이다. 또 하나 교육과정은 이론적인 게 아니고 프랙티컬하고 에클렉틱한 부분이다.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절충적일 수밖에 없다. 절충적일. 또 한마디로 교육과정 개발은 딜리버레이션, 수기의 과정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절대로 합리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제안하는 학자의 모형을 합리성 모형이라고 하고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교육과정 모형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하이퍼 레셔널리티, 과잉 합리성. 교육과정은 합리성으로 설명된 게 아니고 프랙티컬하고 에클렉틱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수기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통합강원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운영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거 다 답을 제시한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협상하고 수기하면서 나중에 에클렉틱, 절충해가는 그런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절대로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뇌피셜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히 한번 제안해봤어요. 굉장히 절충형으로 제안했거든요. 절충형이 게 뭐냐고 하면 제가 딱 보니까 교양필수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유학점으로 들어갔을까? 아, 이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하면서 약속했구나. 절충한 거죠. 정부에 돈 받으려고 약속이 때문에 유학점이 있어야 된다. 아니, 학문 기초를 해갖고 왜 15학점까지 교양으로 포함시키려고 하지? 아, 보니까 에이빅처럼 인증을 받으려면 전공을 많이 해야 돼서 교양으로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학문을 교양에 집어넣구나. 이렇게 굉장히 절충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드는 산물이다. 그런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잉 합리성, 하이퍼 레셔널리티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하게 되면 그건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관점이다 라는 게 교육과정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실천적이고 절충적이고 서로가 수기를 통해서 서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타협하고 여론을 반영해가지고 맞지 않지만은 의사결정해갖고 확정하면 따라야 되는 게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교양교육과정, 통합대학 교양교육과정은 한 측면으로는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은 또 최종적으로는 프랙티컬하고 에클렉틱하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갖고 끊임없이 같이 수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